여러분 잘 있었나요? 자, 오늘은 우리 몸에서 피가 나는 출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몸에서 피가 나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선생님과 여러 생활안전교육을 함께한 친구들이라면 침착하게 잘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럼 생활안전 응급처치 체험 출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출혈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코피가 빵 터지는 거예요. 잘 얘기했는데 우리 몸에 생기는 멍은 출혈일까요? 아닐까요? 출혈 같아요. 몸에서 피가 나잖아요. 몸은 그냥 멍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생기는 멍도 출혈의 하나예요. 출혈은 우리 몸에 혈관이 닫혀서 혈관 밖으로 피가 나오는 것을 말해요. 이 혈관은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나르는 길인데 심장에서 나오는 길인 동맥은 모세혈관을 지나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출혈은 몸 안에서 다쳤는지 밖에서 다쳤는지 또 어느 혈관이 다쳤는지에 따라서 조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혈관이 다쳤을 때 가장 위험할 것 같아요? 동맥이요. 맞아요. 심장은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공급하기 위해 피를 아주 빠르게 내뿜어내요. 때문에 동맥이 다치면 물총에서 물이 나가는 것처럼 피가 뿜어져 나갈 수도 있고 출혈량도 많고 지혈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동맥 다음으로 정맥도 출혈량이 조금 많은 편이고 동맥 출혈에 비해 피 색깔이 검붉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정맥 출혈이나 모세혈관 출혈은 동맥처럼 지혈이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출혈에 대한 생활안전 응급처치를 해볼까요? 괜찮아? 너 이마에서 피나. 진짜? 이마에서 출혈이 심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손으로 상처를 막는다. 두 번째, 흐르는 물에 피나는 곳을 깨끗이 씻는다. 세 번째,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를 닦고 압박한다. 네, 정답은 바로 3번.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를 닦고 압박한다입니다. 이마가 다치는 경우 피가 많이 나서 놀라기 쉬운데요. 우리 머리는 활발한 뇌 활동과 보호를 위해서 다른 부위보다 특히 혈액량이 많습니다. 게다가 땀을 많이 흘릴 때 다치는 경우 피와 땀이 섞여서 혈액량이 더 많아 보여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상처를 최대한 작게 만든다는 것 잊지 마세요. 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물로 상처를 씻기보다는 우선 깨끗한 수건이나 소독된 거즈로 상처를 가볍게 닦아주고 이물질이 없다면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처 부위에 이물질이 박혀 있다면 함부로 손대지 말고 상처 주변을 눌러서 압박해 주어야 합니다. 이마는 혈액량이 많은 만큼 다른 부위보다 조금 세게 압박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마와 눈을 같이 다치거나 이물질이 깊이 박힌 경우 또 머리뼈를 심하게 다쳤을 때는 압박하지 말고 그대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처 부위를 누르면 다친 부위가 더 커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응급처치 전에는 반드시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 아시죠? 특히나 출혈은 혈관이 다친 것이기 때문에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괜찮아? 너 코에서 피나. 이번엔 코에서 출혈이 발생했군요.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코 윗부분 비중격을 눌러준다. 두 번째, 휴지로 콧구멍을 막는다. 세 번째, 고개를 뒤로 올려준다. 네, 정답은 바로 1번
코 윗부분 비중격을 눌러준다입니다. 코피가 날 때는 지혈을 위한 자세를 취해 주어야 하는데요. 먼저 코피가 나는 사람을 앉게 하고 머리를 앞으로 숙여 콧구멍으로 피가 흘러나오게 해줍니다. 코는 우리 입과 눈 그리고 호흡기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코피가 날 때 누워 있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면 숨쉬는 길을 막아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출혈을 막기 위해 코를 압박해 주어야 하는데 코 윗부분에 딱딱한 뼈가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을 눌러 주어야 해요. 우리 코는 양쪽 콧구멍에 경계가 되는 벽, 비중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말한 부분에 비중격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혈관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콧구멍에 소독한 거즈나 천을 넣어서 눌러주면 좀 더 빨리 피를 멈출 수 있는데 주의할 건 휴지를 넣으면 코 안에 달라붙어 감염 등 상처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휴지로 코를 막는 것은 좋지 않고, 또 소독한 거즈나 깨끗한 천이라고 해도 깊숙이 넣고 손으로 누르면 코 안쪽 혈관까지 자극해서 거즈를 뺄 때 다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니 깊숙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코피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자주 발생되는 출혈 중에 하나지만 코 안에도 동맥이 있어서 출혈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 정도 코를 꾹 눌러 주었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누르는 부위를 조금 바꿔보고 이렇게 3번 정도 했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코가 아닌 손이나 발 같은 경우도 직접 눌러서 피를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처 위쪽에 혈관이 지나고 압박하기 쉬운 지혈점이라는 곳을 찾아서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가위 언제 다 자르냐? 이번에는 가장 위험한 사고인 절단으로 인한 출혈과 동맥 출혈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절단과 동맥 출혈은 우리 친구들이나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조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신속히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 몸의 일부가 절단되었을 때는 신속히 지혈하며 감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상처 부위에 적신 깨끗한 수건이나 소독한 거즈를 덮고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데 출혈량이 많아 수건이나 거즈를 덮게 되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지 말고 새로운 거즈나 수건을 계속 덧대면서 압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출혈이 멈춘다면 붕대를 이용해 압박해 주는 것이 좋아요. 만약 1분에서 2분가량 눌렀는데도 출혈량이 많은 경우엔 상처 윗부분을 눌러 최대한 출혈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절단되어 떨어진 부분은 젖은 거즈로 싸서 비닐봉투에 넣고 이 봉투를 다시 얼음물 주머니에 넣어 차갑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절단 부위에 얼음이 직접 닿으면 회복을 위한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절단된 부분은 얼음에 그대로 닿게 해선 안 됩니다. 다음으로 동맥 출혈의 경우엔 압박을 해도 손을 떼면 다시 피가 나는 경우가 많고 아주 많은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혈이 많은 경우엔 환자의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땀을 흘리거나 숨을 가쁘게 쉬고 목을 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의식을 아예 잃어버리는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담요를 덮어주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지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단과 동맥 출혈은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이나 음료수, 음식 등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쇼크 후에 호흡까지 없어지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출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에 배운 것보다 조금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난다면 반복해서 보면서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서워만 한다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를 돕거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즐겁게 익히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땐 침착하게 대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안전한 생활하세요. 안녕! 서울소방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